평범한 직장인이 꿈꾸는 소득으로부터의 자유. 난 꼭 소득 자유를 얻어 항상 철없고 게으른 어른 게르니로 살 테야. 안녕, 반가워. 나 게르니야.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8개월 동안 파이코인 관련된 영상을 어떤 걸 올렸는지 함께 같이 돌아보고, 끝으로 내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로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에 대해서 알아보고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해.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댓글은 반말로. 왜? 여긴 소득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자신이 가진 파이코인을 어디에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파이코인을 받는 매장 위치 정보를 알고 싶거나 내 주변 사람과 P2P로 거래를 하고 싶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파이소를 검색해서 다운받아서 유용하게 잘 사용해줬으면 좋겠어. 마지막으로 소득자유 반말 채널 있으니까 파이코인, 파이소, 블록체인 기술정보, 팩트체크, 끝장토론, 검색대행, 부자되자, 평범한 직장인이 꿈꾸는 소득으로부터의 자유 단톡방이야. 들어와서 경계 없이 자유롭게 어떤 얘기든지 반말로 소통해줬으면 좋겠어. 왜? 여긴 소득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자, 파이코인과 관련된 영상을 자주 올렸는데 계속 올리고 있고, 지금 최근에는 파이코어 팀으로부터 소식이 뜸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어떤 영상을 올렸는지 한번 쭉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재밌는 영상도 있고 뭐 불행한 영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영상이 있어서 같이 한번 보고 어떤 얘기를 나눴었는지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마련해서, 자, 내가 처음 영상을 올린 시기는 8개월 전이야. 8개월 전에 돈 복붙이 가능한 세상, 돈이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한 세상이라는 영상을 올렸지. 조회수는 뭐 56회밖에 안 됐는데, 결론적으로 이 영상은 지금 현재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고,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다.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꺼냈어. 그러면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즉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파이코인과 같은 블록체인이 발생하게 되었다, 태생되었다라는 영상을 올렸었어. 두 번째로는 지금 파이코인 해킹 가능이라고 해서 두 번째 영상부터 조회수 1600회라는 엄청난 조회수를 얻었지. 이게 뭐 누구는 얘기할 수 있어. 이거 댓글이 좀 많았는데 뭐 파이코인을 정말로 좋아하는 형들, 파이오니어 형들이 굉장히 욕을 많이 하더라고. 파이코인 해킹이 가능하다면 너나 해라. 뭐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뭐 그런 소리를 많이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이 파이코인 해킹 가능 영상은 어떤 영상이었냐면, 결국은 이게 현재도 나는 유효하다고 생각해. 유효하다고. 이유는 뭐냐면 백서에도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enclosed mainnet, 폐쇄 메인넷에서는 코어 팀에서도 얘기를 했어. 파이 노드는 코어 팀에서만 운영한다고 했어.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록체인의 이점, 기술적인 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노드가 무수히 많은 노드의 원장을 이렇게 나눠서, 원장, 레저라고 하지, 원장이라는 걸 이렇게 나눠 담아서 해킹이 이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기술적으로 안전한 장치다, 기술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노드를 파이코어 팀에서만 일부 몇 개를 돌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 하지만 파이코어 팀에서만 운영한다고 했어. 폐쇄 메인넷에서는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스마트폰 중앙 상단에 찍혀있는 코인 개수, 이것 또한 특정 DB에서 관리하는 거지, 이거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니지. 즉 현재 파이코인의 상태는 기존에 우리가 어떤 특정 DB 위에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정말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해킹을 시도한다면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시도하는 것보다는 높은 확률로 해킹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고, 다만 예를 들어서 파이코어 팀에서 AWS라고 하지, 뭐 예를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해서 서버를 아마존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이지, 아마존이나 뭐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버를 사용한다. 그러면 해킹이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지. 다만 블록체인보다는 해킹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
자, 세 번째 영상은 제너시스 블록 찾기라고 해서 파이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파이코인 블록체인 익스플로러를 보면서 제너시스 블록을 찾는 그런 영상을 올렸었지. 자, 그리고 다음 영상은 파이코인 가격이 니콜라스가 콜라 형이 얘기하기로 1파이당 1달러를 예상한다는 영상을 올렸었고, 이 근거는 뭐냐면 니콜라스 형이 어떤 영상에서 현재 파이코인 전송 수수료는 0.01파이인데 이것을 그냥 1센트라고 읽었어. 1센트. 자, 이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콜라 형이 0.01파이의 전송 수수료를 1센트라고 얘기한 것을 근거로 해서 파이코어 팀은 1파이를 1달러에 예상하고 있지 않냐, 1파이를 1달러, 1USD로 예상하고 있지 않냐라는 추측을 해봤고, 물론 이렇게 얘기한 것 이외에도 파이코인이라는 것 자체는 지금 리플이라든가 스텔라 루멘이랑 비슷한 블록체인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코인들도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한다고. 그거보다 1USD 1달러와 유사하거나 낮거나 그 부분에서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지. 자, 다만 파이코인이 리플이나 스텔라 루멘보다 장점은 뭐냐? 결국은 생태계야, 생태계. 그리고 사용자 수가 어마무시하지. 자, 그런 것들은 파이코인의 가치를 리플이나 스텔라 루멘과는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관점도 있어. 이게 다 추측이기 때문에 그냥 뭐 형들도 한번 보고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 자, 다음 영상은 파이코인 국민청원 검색 결과인데 내가 파이코인, 이 당시 내 생각은 파이코인을 좀 홍보하고 파이코인을 널리 알려서 조금 더 빨리 파이코인의 가치가 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상태가 되도록 이렇게 좀 노력하는 시기였어. 그래서 국민청원에 이 파이코인과 관련된 그 글을 쓰려고 내가 검색을 했는데 누군가 먼저 파이코인이라는 그 검색어를 파이코인이라는 주제로 국민청원에 올렸더라고. 지금 내용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누가 올렸던 기억이 나. 그리고 다음은 파이코인 메인넷의 폐쇄형 메인넷과 오픈형 메인넷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영상을 올렸고, 여기서 뭐 상세히 다뤘었는데 폐쇄형 메인넷에서는 코어 팀에서만 파이 코어 팀에서만 노드를 운영한다 라고 설명을 했고, 그게 몇 대인지는 모르겠지만 파이 코어 팀에서만 운영을 하고, 단 그러면 지금 우리 파이오니어들이 운영하고 있는 노드는 무엇이냐? 이거는 테스트넷의 노드다. 테스트넷, 파이 테스트넷의 노드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리고 다음 영상은 파이코인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라고 해서 이거는 파이코인의 가치 상승이 되면 당연히 우리 파이오니어들한테는 좋지. 다만 파이코인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가 비단 파이코인의 가치 상승만일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내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파이코인이라는 키워드로 전세계 3,500만이라는 사람이 집중을 하고 있어. 즉 파이코인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블로그를 하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뭐 어떤 거를 하든 이 파이코인이라는 키워드를 쓰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즉 홍보를 완료한, 뭐 영업과 홍보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 그러면서 파이코인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를 줄 것이니 그 기회를 한번 찾아보자 라는 의도로 영상을 제작했고, 자, 다음은 독도버스에 메일을 썼지. 파이코인과 협의할 수 있냐고 메일을 썼지. 근데 뭐 결론적으로 잘 안 됐어. 하지만 뭐 시도는 했었지. 파이코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계속 이런 짓인가? 이런 행동을 했었지. 자, 그 다음에 7개월 전이지. 파이코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앱을 출시했다. 첫 파이소 앱을 출시했다고 영상을 올렸지. 자, 그 다음 영상은 비전공자가 만든 앱 다운로드 수 1000회. 7개월 전인데 파이소 앱을 올리자마자
다운로드가 1000회 이상이 됐어. 자, 조금 전 영상에서도, 여기 영상에서도 얘기했었지. 파이코인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가 비단 파이코인 가치 상승뿐만이 아니라 파이코인이라는 키워드로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전 세계 3,5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엄청 크다라는 엄청 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는 거지. 이게 내가 비전공자고 앱을 진짜 허접하게 만들었는데 파이코인이라는 키워드 하나만으로 다운로드가 1000회를 금방 넘어섰지. 이 유튜브 영상도 똑같은 것 같아. 이 소득자유다라는 채널도 내 영상이 뭐 나는 최대한 좋은 정보를 형들에게 제공하려고 노력은 하나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뭐 짬을 내서 유튜브 영상을 찍지만 영상 퀄리티가 매우 낮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구독자가 1,500명 이상 이렇게 오는 거는 결국은 파이코인의 기회이다. 파이코인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를 내가 잡았다. 그리고 뭐 운이 좋았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독도버스 파이코인 협업 제안 메일에 대한 회신이 왔었고 거기랑 통화를 했었던 내용을 영상으로 한번 찍었었고, 자, 그 다음이 파이코인, 파이소 앱에서 누군가 이 평양에다가, 장난으로 이렇게 마커를 꽂은 사람이 있어서, 그게 뭐 재밌어가지고, 그냥, 관련된 영상을 한번 올려봤었고, 자, 파이코인 AMA, 파이코인 관련돼서 뭐든지 물어봐 코너에서 콜라 형이랑, 칭다오판 누나가 대답을 해줬던 영상을, 영어 영상을 해석해서 올렸던 적이 있고, 자, 나는 지금도 계속 궁금해. 파이코인이 정말 잘 될까? 안 될까? 스캠일까? 아닐까? 100% 확신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 무조건 50대 50. 불확실성 속에서 계속 파이코인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때도 그랬나봐. 7개월 전에도. 파이코인과 관련돼서, 블록체인 협의회에 파이코인 관련된 내용을 좀 조사 좀 해달라. 스터디한 연구자료나 이런 게 있으면 좀 공유 좀 해달라라는 식으로 메일도 썼었고 전화통화도 했었지. 근데 결론적으로 파이코인과 관련된 스터디를 해줄 수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었어. 자, 다음 역시 파이코인을 방송사에 취재해달라고 JTBC, KBS, MBC, SBS에 취재 요청을 했고 결론적으로 취재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이런 시도들을 계속 했었어. 파이코인의 저변을 확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파이코인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거는 지금 이렇게 그렇게 필요 없었던 쓸모없었던 행동인 것 같아. 왜냐하면 파이코인이 지금 100% 돈이 된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는데 100% 돈이 되고 돈이 엄청 많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100%다 라고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내가 이런 영상을 찍지 않고서도 사람들은 다 들어왔을 거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뭐 스캠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돈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가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기 때문에 파이코인을 하는 사람이 전 세계 약 70억 명의 인구 중 3,500만 명, 약 전 세계 인구의 0.5%밖에 안 된다. 즉 0.5%에 속해 있는 우리들은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 혹은 진짜 이게 세계적인 스캠 프로젝트라서 우리가 뭐 개인정보를 도용당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지. 모든 것이 다 가정이고 100%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0.5%에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우리는 높은 위험 부담과 동시에 위험 부담이 큰 만큼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도 클 수도 있다. 이것도 100%는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단계에 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내가 특별히 이 파이코인을 더 뭐 방송사에 취재해달라, 이걸 취재해달라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을 필요가 없지 않나 싶기도 해. 자, 다음은 더 마르스 관련된 영상을 하나 올렸었고, 더 마르스 대표가 지금 매일경제TV지 나와서 뭐 인터뷰를 했던 내용을 영상을 올렸었고, 이런 것 때문에 나는 매일경제TV라고 하면은 뭐 우리나라의 주류 매체라고도 할 수 있잖아. 근데 이런 곳에 더 마르스 대표가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 보고 더 마르스는 믿을 만한 프로젝트가 아닐까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걸 보면서 또 아쉬운 점은 뭐냐면, 파이코인의 우리 콜라 형은 신변은 확실한 것 같아. 스탠퍼드 대학을 나왔고
기술 분야, IT, 즉 블록체인 분야의 전문가로도 보여져. 다만 이 주류 매체와 아직도 한 번도 인터뷰를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나는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기도 하고 좀 불확실성이 높은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자, 다음은 스마트폰 무료 채굴에서 업비트 입금 과정까지 라는 영상을 올렸고, 내가 카우카우라는 그냥 정말 보기에 진짜 허접한 무료 채굴 코인이었는데, 이거를 내가 그냥 하루하루 꾸준히 뭐 채굴을 했는데, 이거를 결국은 업비트로 내가 이 카우카우가 클레이튼 기반인데, 이걸 통해서 어떤 카우카우가 상장된 이 코인 거래소지, 여기에서 이걸 레이븐 코인으로 바꿔서 레이븐 코인을 다시 업비트로 넘기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을 이렇게 올렸지. 즉 여기서 하고 싶었던 말은 무료 채굴 코인이 진짜 실제로 실물 돈이 되는 과정을 보여줬어. 그래서 이 과정을 보고 무료 채굴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실제로 우리 명목화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화로 넘기는 과정을 보면서 진짜로 돈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다만 이게 큰 돈인지 작은 돈인지는 프로젝트에 따라서 다르겠지. 이런 카우카우라는 딱 봐도 진짜 허접해 보이는 이런 무료 채굴 코인도 돈이 되는데, 그럼 파이 코인은 돈이 될 수 있다는 확률이 있겠지. 많이 크겠지. 자, 다음 영상은 비트코인 채굴 과정 이해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해도 블록체인의 시초는 비트코인이다. 이 대장인 비트코인의 채굴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우리 파이코인과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거를 좀 알고자 해서 나도 궁금해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됐고, 영상 보면 비트코인이 어떻게 채굴되는지 그런 걸 알 수 있을 거야. 자, 다음 영상은 파이소 업데이트 진행 사항이었고, 그 다음 영상은 스텔라 재단에서 뭐 이런 사진이 있었지. 스텔라 재단의 CEO인데, CEO가 발표하는 그런 포럼에서 뒤에 이 배경화면에 파이코인 마커가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진짜로 알고 싶었지. 이 스텔라 재단이라고 하지. SDF, 스텔라 디벨롭먼트 파운데이션인데 비영리 단체야. 이 SDF에서 파이코인을 알고 있느냐, 인지하고 있느냐, 혹은 협력 관계인가 궁금해서 메일도 쓰고 메일에 대한 답변을 받았지. 뭐 답변으로는 뭐 파이코인은 SDF에서 인지하고 있는데 협력 관계도 아니고 잘 모른다라고 답변을 받았어. 그리고 뭐 중간에 악양영을 하고, 뭐 나중에 더 영상을 올릴 건데, 난 영어나 중국어 그리고 뭐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소득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데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런 영상도 앞으로는 좀 올릴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한번 올렸었는데 뭐 조회수도 낮고 많이 관심은 없었어. 자, 그리고 코인스태트라고 해서 파이코인 IOU 토큰이 상장됐다고 해서 궁금해서 거기에 메일로 질문을 하고 채팅으로 질문했는데 답변을 받았는데 실망스러웠지. 결국은 이 스태츠라는 이 글로벌 뭐 코인 거래 업체로 보여지는데, 여기도 파이코인이라는 이 네 글자의 키워드를 가지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냥 의미 없이 이런 걸 등록한 걸로 보여졌다고 결론을 내렸어. 즉 이런 코인스테이트라는 회사도 결국은 이 파이코인이라는 키워드로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돈을 벌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아. 자, 다음은 파이코인 게임하면서 채굴 높이기라는 거고, 결국은 이게 유틸리티 보너스라는 것과 연결돼서 파이코인 파이 브라우저에서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채굴률이 올라간다라는 영상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파이소 버전 2가 업데이트 진행사항을 많이 올렸어. 파이소 버전 1이 기능이 너무 적고 뭐 여러가지 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이걸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많아서 이거를 취소하고 두 번째 버전으로 가는 것을 영상을 좀 올렸었어. 자, 그리고 독도보스와 관련된 내용도 올렸었고,
이거는 파이소에서 합의 가격이 이 정도 된다라는 걸 했고, 다음 영상은 파이 코어 팀에서 가져가는 게 전체 물량의 20%약 200억 개이고 1파이 1달러일 때는 파이 코어 팀에서는 약 20조 원의 대박이 난다라는 영상에 글을 올렸었어. 자, 다음은 다 파이소 관련된 영상이었고, 여기는 이제 파이 코어 팀에서 200억 개의 자기 코어 팀 물량을 1만 개의 계좌에 나눠 담았다라는 것을 파이 익스플로러에서 내가 검색을 해서 이걸 내용을 잠깐 공유를 했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왜 나눠 담았는지는 아직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소득 자유 영상에 달린 댓글을 같이 보고 좀 웃는 시간을 가졌었고, MZ가 영어 시간에 뭐 핵인싸 되는 법이라고 해서 영어 관련 컨텐츠를 또 올렸었는데 이것도 관심이 없었고, 자, 파이소를 그 다음에 글로벌로 어떻게 홍보할까라는 고민 중에 레딧이라는 북미 SNS에 올렸고, 많은 관심을 받았기에 그 관련 내용을 전했고, 다음은 1파이에 6,700달러 6,700불의 가치로 쇼핑몰을 오픈한다는 파이식몰이지 관련 글을 올렸고, 참 이때는 희망적이었지 진짜로 많이.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교육기관 IT 심플리런인가 거기 이제 블랙스톤이 인수한 업체로 알고 있어. 세계적인 투자 업체지. 블랙스톤이 인수한 심플리런이라는 세계적인 IT 교육기관이야. 다른 기관도 아니고 IT 분야에 전문가들이 많다고 보여지는 IT 교육기관에서 파이코인을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KYC 신청 후 승인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올렸었고, 이것도 재밌는 영상이었지. 파이가 대박나면 난 뭘 할까라는 상상, 나의 상상을 얘기했지. 내가 좋아하는 벤틀리 컨티넨탈이라는 차를 뽑을 거고, 몰디브 가서 몰디브에서 누가 이거 파이소 앱을 쓰면 여기 파이코인 받아요라는 곳에 가서 파이코인으로 모히또 한 잔을 사 마시면서 여행을 즐길 거다라는 즐거운 상상을 했지. 자, 그리고 다음부터 다 파이소 관련된 내용이고, 이것도 희망적이었지. 파이 코어 팀에서 누군가 파이 코어 팀에 물어봤지. 지금 전송 수수료가 0.01 파이인데 이게 만약에 파이 가치가 31415고 약 하나로 약 4억 정도 되는 가치로 책정이 된다면, 이때는 뭐 하다못해 지금 뭐 이 1파이 4억 기준이면 예를 들어서 뭐 기아차 스포티지가 뭐 예를 들어서 8파이야. 그러면 이 8파이를 결제하는데 전송 수수료가 0.01파이가 들어. 0.01파이면 1파이 4억 기준 얼마야? 4천만원? 400만원. 약 400만원에 전송 수수료가 들어. 야, 이거 문제 있지 않느냐라고 하니, 거기에 대한 답으로 니콜라스가 뭐라고 했냐면, 야, 파이코인의 블록체인 기술은 기술적으로 0.000001 소수점 7자리까지 구분이 가능해. 즉 파이코인, 만약에 파이 가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면 기술적으로는 수수료를 더 낮출 수 있는 기술적 확보는 돼 있어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파이코인 가치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행복 회로를 돌렸던 영상이지. 자, 다음은 폐쇄 메인넷에서는 명목화폐나 타 가상화폐와 거래가 안 된다는 영상을 올렸었고, 마그가 진행되면서 드디어 블록체인 위에 우리 스마트폰 위에 찍히는 이런 숫자가 드디어 메인넷 블록체인 위에 올라갔다는 영상을 소식을 전했고, 해외 쇼핑몰에서 기아차 스포티지를 8파이에 구매한다는 구매했다는 인보이스를 막 올리길래 내가 팩트 체크로 해봤는데 인보이스는 그냥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거였다. 즉 구매가 안 됐다라는 팩트 체크 영상을 올렸었고, 허위 과장 광고가 너무 많고 사기성 글도 너무 많다. 뭐 트윗도 계정 사기 계정도 많고, 파이코인에 사람이 몰리고 돈이 될 거라는 확신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조심하자라는 영상을 올렸었고,
파이코인 한국 사용자가 150만 명이나 된다라는 글. 그 다음에 우리가 채굴 할 수 있는 파이오니어 형들이 총 채굴 할 수 있는 물량은 총 650억 개다. 그 다음에 니콜라스 코칼리스는 비탈릭 부테린의 스승이 아니다. 루모는 팩트가 아니다. 그 다음에 파이코인과 아마존 파이닷컴을 아마존이 구매했다라는 사실을 영상으로 올렸고, 파이코인이 비트코인과 다르게 POW나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POW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영상을 올렸었고, 자, 이렇게 좋은 글도 있었고, 여기 뭐 파이브리지라고 타 가상화폐와 연결시켜주는 이런 기능을 개발하는 개발팀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다만 파이브리지 IO는 사기일 수 있으니 조심하자, 사기에 대한 조심하자는 내용을 영상을 또 올렸었고, 자, 지난 8개월 동안 좋은 정보, 나쁜 정보, 뭐 희망적인 정보, 부정적인 정보, 여러 가지 정보를 올렸어. 자, 그러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시 한번 내가 삶을 바라보는 태도, 삶은 이렇지 않을까라는 뭐 삶에는 답이 없겠지. 하지만 삶은 이것과 가장 유사하지 않을까?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이렇게 한다면 가장 유사하지 않을까라고 내가 생각하는 세옹지마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더라고. 세옹지마라고 하면 우리가 다들 알고 있기로는, 세옹지마는 뭐냐면 행복과 불행은 변수가 많으므로 예측 단정하기가 어렵다는 뜻인 건 다 알고 있을 거야. 다만 이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어. 이 세옹지마라는 글이 나오는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어서 나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같이 이걸 공유하려고 해. 세옹지마 뜻은 변방새 늙은이용 어조사지에 말마자를 써서 세옹지마라고 해. 같이 한번 스토리를 한번 읽어볼게. 이 유래야, 세옹지마의 발생 유래. 전쟁이 자주 일어나던 북쪽 변방에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노인이 기르던 말이 어느 날 도망가자 사람들은 말이 도망가서 어쩝니까? 라고 정말 안 되셨습니다 라고 노인에게 얘기를 했어. 내가 노인인데 내가 말을 기르고 있었는데 그 말이 도망갔어, 다른 나라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주변 사람들이 걱정했지. 노인네요, 어르신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이 도망가서. 그러니까 그 노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글쎄요, 이 일이 복이 될지 어찌 알겠소 라며 낙심하지 않고 덤덤한 표정을 지었어. 자, 그러다가 얼마 뒤에 도망갔던 말이 많은 야생마들을 이끌고 노인에게 돌아왔어. 자, 그러자 사람들은 이제 부자가 되셨구나, 축하합니다 라고 환호했지. 근데 이 노인이 또 그러는 거야. 글쎄요, 이 일이 재앙이 될지 모르지요 라고 기뻐하지 않고 덤덤한 표정을 지었어. 내가 기르던 말이 북쪽으로 넘어가서 국가 경계를 넘어가서 내 기르던 말을 어떻게 할까라고 사람들이 막 우울해할 때 노인은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지라고 덤덤해했고, 그 말이 여러 말을 데리고 다시 야생마들을 데리고 이끌고 다시 노인에게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축복해줬는데, 이 노인은 또 덤덤하게 기뻐하지 않고 무덤덤하게 불행해질 수도 있으니 덤덤하게 받아들였지. 그 뒤 노인의 아들이 그 말들 가운데 좋은 말 하나를 골라서 타고 다녔는데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크게 다치고 절름발이가 되었다. 사람들이 또 노인에게 얘기했지. 아드님이 다리를 다쳐서 저 지경이 되었으니 어떡합니까? 뭐 장애인이 된 거지. 정말 안 됐습니다 라고 하니 이 노인네는 또 걱정하며 위로하자 노인은 글쎄요, 이게 다시 복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라며 덤덤한 태도를 또 보였어. 자, 얼마 뒤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서 많은 남자들이 징집되어 대부분 전장의 전사였고, 그나마 살아남은 이들 역시 상당수가 장애를 안고 돌아왔는데, 이 때문에 마을 내에선 멀쩡한 청년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고, 마을에서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울부짖음과 살아남았어도 장애를 앓는 이들은 한숨과 걱정하는 가족들이 한숨이 뒤섞였지. 그런데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못 쓰게 된 것이 오히려 약이 되어서 징집되지 않았고 살아남았어. 그제서야 사람들은 노인이 왜 그리 모든 일에 덤덤했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엄청 감동적이지. 난 이런 얘기가 참 감동적인 것 같아. 즉, 처음에 이 노인이 기르던 말이 다른 나라로 넘어가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어떻게 해요, 어르신, 말을 잃어버려서. 그러니까 노인이 덤덤하게, 뭐, 글쎄요. 뭐, 이 일이 또 행복해질 수도 있잖아요. 뭐, 어떻게 결과가 날지 모르니까요.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결국은 말이 야생마들을 한 무리를 끌고 들어오면서 복이 되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노인, 어르신 축하해요. 이 말이 엄청 많은 말들을 데리고 왔네요. 라고 하고, 그 노인은 또, 또 덤덤하게 이게 또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고, 말이 안 되네. 결론적으로, 즉, 인생은 행복과 불행은 변수가 많아서 예측 단정하기 어렵다는 뜻이 유리하게 된 거지.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 사람은 몸뚱아리, 이 몸이 있기 때문에 내 몸은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면 더 자고 싶고, 깨기 싫고, 결국은 이 몸 때문에 사람은 인생은 고단할 수밖에 없다. 불행의 연속이다. 그 속에서 행복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 뿐이라고 생각을 해.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런 세옹지마라는 이 사자성어가 내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내가 어떤 큰 파도에 너무 동요되지 않고 좀 덤덤하게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주는 뜻인 것 같아. 그래서 이 세옹지마라는 것을 꺼낸 이유는 파이코인도 마찬가지 같아. 관련해서 좋고 나쁜 소식들이 왔다 갔다 할 거야.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너무 거기에 동요되지 말고 그냥 덤덤하게 지켜보자고. 어차피 인생은 행복과 불행이 오가는 속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아무튼 뭐 좀 너무 짜집게 하듯 얘기한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사자성어야. 그리고 내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잘 표현하는 단어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아무튼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댓글은 반말로. 왜? 여긴 소득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수고.